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의 조각조각들이 추가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간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됐던 게 2015년 3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달 전인 8개월 전인 2014년 6월에 남욱, 정영학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보도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어제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넷이 모였다. 일단 우리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정진상 실장이 제안을 하고 그러자 큰형님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러자 정진상 실장이 이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은 인정한 인물이죠. 자, 녹취록에 등장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됐지만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내 측근 인사가 맞다라고 인정한 두 사람의 이름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좀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가 아닌가 이걸로 입씨름이 한창일 때 이재명 후보 측이 김용, 정진상 정도면 제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근데 조금 하나는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만약에 정진상, 김웅,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 현장의 소리 이런 것들이 녹취록으로 기록됐으면 굉장히 이제 더 큰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런 의형제를 맺었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김만배 씨가 남욱 씨한테 하고 남욱 씨가 정영학 씨한테 하는 이 과정은 좀 거치고 있다는 건 하나는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좀 결국에 시선을 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시점입니다. 시점이 2014년 6월이라고 하는 시점인데 화천대유가 이 사업을 따내는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이 2015년 3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친분을 맺은 것은 아닌가. 네. 그것이 행여나 이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또 화천대유 쪽에 유리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은 조금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 것 같습니다. 자, 녹취록에 이 처음으로 확인된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요. 과거에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측근이라고 인정을 했었죠.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분은 예. 자, 그러나 이런 녹취록 보도에 이재명 후보 측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실체 없는 주장으로 밝혀진 일이다. 자, 이를 보도하면 특정 언론의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한 김용 부본부장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다시 대장동 사업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의형제 이야기가 나온 뒤 2014년 11월에 남욱 변호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인데요. 대장동 사업은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다.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도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남욱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에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와 하나은행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영화 무간도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심어놨다라고 언급한 사실도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이 말을 한 시점이 2014년 11월입니다. 이때는 화천대유가 설립되기도 전 시점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도 하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요 이미 자신들이 가져갈 수익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수년 전에 이미 다 계산을 해놓았고 실제로 그 액수와 비슷한 액수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대장동 사태 나오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 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개발 사업에 들어가면서 썼던 수법과 비슷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민간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처음부터 짜여진 어떤 구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된 게 2015년 3월인데 그때 다른 이렇게 신청자도 있었는데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가 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확실하게 선정이 됐던 거는 뭔가 이 기준상으로 봤을 때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배당금 규모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공모 공고가 나오기 딱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 자산관리 설립을 한 걸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 일당 중에 몇 명이 그 안에서 지금 있었던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 성남시라든지 성남도계공이랑 미리 협약이 있었고 그 구체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이미 선정된 하나은행 이미 자기들끼리 그 약정이 된 하나은행을 선정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그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이 확실하게 뒷받침될 수가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에 불과한 것 같고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무간도 영화 무간도처럼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이미 심어두었다라고 언급한 부분 실제로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했던 일은 지금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저는 무관도 이상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무관도라고 했을 때는 적쪽에 스파이라든지 이쪽을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영화 설정인데 실제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를 보면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사회 이런 데서도 화천대유의 몫이 크게, 그러니까 이사가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1명을 화천대유에서 추천을 하고 나머지 2명 중에 1명도 이제 화천대유 입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조가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이게 몇 달 전에 보도라서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성남도계공에서 화천대유에 사람 보내줬다, 네. 인력까지 파견을 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관 합동 개발이라기보다는 공공이라고 하는 형식 틀에다가 사실상의 사기업의 이해관계가 전적으로 관철이 되는 그 구조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무관도라는 작전 그 이상으로 네. 그들 입장에서는 성공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장동 사업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일당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시 시점을 지난해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의 것이라는 녹취가 있는데 김만배의 것이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만배 씨는요. 지난해 검찰 출석 시에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천화동인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네. 자, 이 남욱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대장동 사업을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한 게 맞다면 이에 협조한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 오늘 국민의힘이 추가로 공개한 대장동 문건입니다. 고속도로 배수로에 버려져 있던 서류를 제보를 받고 원희룡 의원이 입수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앞서 본 이 화천대유 일당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서 결재를 받았던 문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전 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저 문건을 그대로 공개를 했는데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들이 발견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 원희룡 전 지사가 입수한 이 문건들 굉장히 이 배수구에서 직접 건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지저분한 게 막 묻어 있고 한데 저 문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게 뭐 증거인멸을 제대로 못한 건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가서는 민간이 그렇게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간데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잖아요. 궁금한 게. 근데 오늘 문건 발표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은 제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개발했다는 거거든요. 저걸 원래 계획은 결합개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결합개발하려다 보니까는 결합개발하면서 제1공단을 공원화하려고 보니까는 거기가 원래 이렇게 주상복합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든요. 그 소송과 관련해서 근데 성남시가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오기 직전 바로 이틀 전에 결과가 나와버리면 원래 계획대로 그걸 결합개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분리개발로 이틀 전에 이길 것 같으니까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개발로 바꿔버리면은 저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특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필 이 사람들이 성남 도계공에 심어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드는 정민영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왜 결합개발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를 분리개발로 바꿨는지 의문이고 또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이재명 지사한테 직접 결재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이거 관여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원희룡 전 지사가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물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명확하게 밝혀둡니다.